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노트에 막 필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에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뭐 하고 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런 축적을 위한 정리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옛날에 광고 중에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것보다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리뷰가 기록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A4지 한 장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리스트를 쭉 20개든 30개든 쓰고 칸을 만들어 가지고 요일을 쓰고 체크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들고 다녔어요. 그게 한 장, 두 장, 세 장, 1년, 2년치가 쌓여도 한 1, 2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얇아요. 폴더에 넣고 다니는데 일단 그걸 들고 다니면 뿌듯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록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럼 뻥 뚫려. 그럼 사람이란 건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걸 채우고 싶어가지고 더 하게 돼요. 그게 리뷰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리뷰인 거. 그리고 그거 채우는 기쁨이 의외로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가장 크게 유익을 얻었냐면 1년쯤 됐을 때 엑셀에다 다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엑셀을 정리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뭐 할 때 가장 신나는지가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글로 썼어. 그걸 또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거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록까지는 하는데 그거를 다시 보지는 않아요. 하다가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이제 그 종이에다가 쓰는 걸 권하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스마트폰 하고 안 하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쌓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책 보듯이 그게 별로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고 그게 익숙해지면 스마트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노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몇 년 동안은 종이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족감,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아마 또 은근히 중독되실걸요. 시도를 꾸준하게 한다. 그런 거 중요한 걸 알겠어. 근데 뭔가 자꾸 작은 시도라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큰 변화가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30분 걸어간다고? 내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지라고 또 걱정을 해서 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넘기지 약간 이런 게 저도 그렇고 늘 그런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 사실 제가 하는 조언보다는 제가 아까 스몰 스텝이 로버트 마워 박사가 쓴 그 아주 작은 반복임이라는 책을 보고 저도 실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미국에 초고도 비만 환자가 왔어요. 그분은 의사시거든요. 근데 초고도 비만이라는 분들이 살 빼기 힘들잖아요. 물리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다음에 살 빼기 사실 힘들어요. 그냥 비만이 아니라 이제 200kg, 300kg 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 치료하는 치료법이 뭐였냐면 그분이 오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V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 대부분 TV 좋아하시잖아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감자칩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실 텐데 다 그대로 해도 좋아.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하루에 1분만 일어나가지고 TV 앞에서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분만.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그 1분 정도야 하죠. 전문가가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오면 살이 빠졌을까요? 빠졌을까요? 그 차이 없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 아마 아실걸요? 1분 소파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살 빠질 것 같으면 비만 환자 없게요. 저도 지금 살 빼느라 좀 되게 고민, 하루에 한 시간씩 등산하고 하거든요, 요즘은. 스몰 스텝이 커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드 스텝, 빅 스텝으로 간 케이스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한 달 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살이 안 빠졌어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한 가지 변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초고도 비만 환자지만 1분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좀 강한 운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여기에 변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1분에서 2분으로 늘리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한 번에 30분씩 1시간씩 운동하라고 하면 아마 2, 3일 하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 해도 안 들었을걸요? 근데 그 1분이
의사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라 1분을 2분을 늘린 건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죠.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이게 긴가민가 책에서 썼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근데 제가 그거가 확신을 하게 된 게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아는 되게 몸무게 100kg 넘으시는 분이 제가 스몰스텝 하는 스몰스텝 모임의 운영자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한의원에 갔는데 네. 똑같은 걸 시키시더래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분은 1분, 2분 가는 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아령을 주고 휙 던지더니 그걸 받으니까 그걸 하루에 뭐 1분, 2분, 뭐 10분인가 되게 짧게 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살을 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물론 제가 뭐 살을 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했을 땐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한의사분이, 우리나라의 한의사분이 실제로,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살이 빠진 그런 경험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게 쌓이고 쌓여서 이 만들어낸 변화들의 세아래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 스몰 스텝을 했는데 안 돼서 자꾸 변명하는 질문 같은데 이제 제가 참 그러니까 실증이 잦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 것들, 스몰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해놨다가 또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했다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변동이 많아서 그 항목들이 이거를 따라서 계속 바꾸는 게 맞는지, 그래도 내가 정한 거니까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좀. 이것도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학교를 갑자기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각한 문제죠. 학생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니.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증도 유전인가 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직감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좋아하는 거 찾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운동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공부도 시켜보고 뭐 음악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타였거든요. 기타를 그룹으로 해가지고 한 6, 7명이 모여서 그룹을 했는데, 다른 거는 오래 안 하던 애가 기타는 6개월, 7개월 잡고 있더니 결국은 그 기타 하나 가지고 개원예고라는 그런 어떤 예술고등학교죠. 예고에 기타 실용음악과에서 한 명 뽑는 기타 학과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라고 하면, 사람인 이상 좋아하고 힘을 얻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스몰 스텝을 하다가 나한테 안 맞는다 싶으면 안 해야 돼요. 저는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근데 10가지고 20가지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걸려요. 걸린다는 게 뭔가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아직 없다고 하면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일주일 해보시고 만약에 일주일에 2, 3분도 안 하는 거면 저한테 안 맞는 거니까 과감히 제끼세요. 또 다른 거 찾아보세요. 그런 변덕은 결코 나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딱 한 가지 걸리면 그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이니까 일주일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맞는 거다 그러면 억지로 힘들여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아직 발견을 못 하셨다고 하시면 아직 내가 못 찾은 거구나, 그거를. 그럼 또 다양한 시도들을, 왜냐면 또 실증 나는 분들이 또 새로운 거 하는 건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것들 찾아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런치의 글 연재를 많이 하실 때 보면 이제 스몰 스태퍼드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간에 되게 참 이런 것까지 하신다, 소개해 주실 만한 분 몇 분 계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은 아까 살 빼신 분인데, 이분이 무역 일을 하셨는데 워낙에 스트레스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이제 살도 찌셨겠죠. 근데 이분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2쪽씩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하루에 2쪽 읽어가지고 어느 천년에 책 한 권이나 읽겠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신 분은 아실 텐데 운동할 때 가장 힘든 거는 현관 밖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 일단 어떻게든 구르든 돌든 몸 움직이면 어쨌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불 바깥으로 나가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2페이지를 읽기가 힘들지, 만약에 2페이지 읽었다 그러면 몇 분 동안 빠져드는 거잖아요. 2페이지 읽으면 20장, 200장 읽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분이 하루도 쪽 읽기 운동을 해가지고 저희 별도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도 한 200명, 300명이 모여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매일 해가지고 책을 쓰실 뿐만 아니라 브런치 작가가 되고 출간까지 하는 사례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루 2쪽 읽는 사람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책을 안 읽는 분은 하루 2쪽을 안 읽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하루 2쪽도 안 읽기 때문에 못 읽는 겁니다. 하루 2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20쪽, 200쪽도 읽는다는 거죠. 다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또 한 분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아예 휴직계를 내고 사람 책이라는 단톡방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를테면 그 테드나 세바식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5분씩 해가지고 한 서너 명을 모아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60명씩 100명씩 꽉꽉 들어차요. 유명한 연세가 아니라 오히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오니까 더 공감대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3년째 복직을 못하고 계세요. 그거 하시는 왜냐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더 늘었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려지고 주변에 강연 의뢰를 받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맨날 복직을 고민하면서도 못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복직하기 힘들지 않을까.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면 좋긴 하겠지만 스트레스도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혼자 일하면서 어느 정도 직을 어느 정도 걸어두고 휴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하니까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거고, 회사를 차리고, 예, 사이트를 만들고, 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론 휴직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크게 하진 않았겠죠. 조금씩 하다가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또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몰스텝이라는 단톡방에 1000명이 모여 있다고. 그 1000명 중에 34명의 사람들이 새로 자기 단톡방을 파서 독립을 했어요. 지금 그 중에는 매일 한 문제씩 수학 문제 푸는 방도 있고요. 예. 수학 문제? 예. 희한한 사람들이죠. 매일 이제 수학 원장님인데 매일 수학 문제를 12시에 내면 그걸 풀고 사람들이 답을 이제 이렇게 정답 해가지고 그거에서 엄청나게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를 마시는 모임도 있고, 저도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차 마시는 모임, 명상하는 모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34군데가 생겼는데, 거기엔 경제 공부하는 분도 있고, 돈 모으는 방도 있고, 갖가지 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혼자 하기 힘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오픈 채팅방에 스몰스텝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스몰 스텝이라는 책도 내셨고, 스몰 스텝이란 지금 전도사, 약간 좀 표현이 웃기지만 스몰 스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또 아까 단톡방도 여러 개 있으시고, 그게 좀 중압감으로 오시진 않으세요? 전혀. 내가 계속 이걸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중압감이랄까요? 전혀 없는 게, 일단 스몰 스텝의 원리가 내가 신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중압감이 사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4개의 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 안에서 변화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1000명 모인 분들에게 제가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시는 대로, 나가시면 나가시는 대로, 저는 그냥 꾸준히 제가 할 스몰 스텝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꼭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 변화들 생기기 때문에 이 동력들이 저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단톡방을 없애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거니와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하신 분들이 변화를 생기면 오히려 제가 더 자극을 받으면 받아서 힘이 나지, 그런 것 때문에 중압감을 받은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이 책에서 다큐멘터리 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뭔가
그 아무래도 이제 중간 관리자, 뭐 팀장, 리더십, 뭐 조직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는 분, 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 꼭 좀 추천작 몇 개를 좀 받고 싶더라고요. 아, 추천작이요? 네네. 뭐 최근에 보셨던 거, 뭐 예전에 보셨던 거 상관없이 좀 이런 건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합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습관 2부작인가 3부작이라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했던 얘기들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습관의 유익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풀어낸 책이어서 오늘 얘기하는 주제랑 맞닿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5부작 다큐예요. 여기 보면 자존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제 책은 습관 만들기에 관련된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거였어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네. 남이랑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데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나 스스로를 좋아하고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힘. 근데 그게 자존감이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작은 성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스텝의 핵심은 작은 성공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직장 다니다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칭찬받기도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어렵죠. 회사에서 누군가의 칭찬받는다? 그건 이미 우수사원이에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의 뇌는 신기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희열감이랑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 2페이지 읽는 성취감이랑 크게 구분을 못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일주일 내내 기뻐서 뛰어다니면 그 사람은 미친 인간입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골을 넣어가지고 EPL에서 1위를 해도 네. 그 기쁨이 2, 3일 이상 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기쁘긴 기쁘지만. 그렇죠. 근데 그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해도 메달을 딸지 안 딸지 아무도 보존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2쪽 책을 읽어가지고 읽는 기쁨이 설사 올림픽 메달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 남는 장사죠. 가성비가 좋네요.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성공을 10번씩, 15번씩 하고 나면 자존감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중간 관리자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 되게 낮아지기가 쉽잖아요. 뭐 했다면 실수하고 깎여나기 쉬운데 그런 어떤 그 채워주는 그 깎여진 네.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 방법으로 저는 스몰 스텝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스몰 스텝을 하는 이유여서 아이의 사생활의 그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쉬어가는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저는 금요일 밤에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금요일 밤에 넷플릭스나 미드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맥주 한 캔 까면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에너지를 좀 충전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 편 추천드리면 그 넷플릭스에 문어 선생님인가? 문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다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문어가 머리가 좋아요.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지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교감까지 가능한 건 몰랐거든요. 어떤 실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문어를 만났는데 그 문어랑 교감하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 문어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근데 문어가 그 다이버의 이 다큐멘터리 감독의 품에 안겨가지고 쉬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교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고 나면 아마 문어 숙회 못 드실걸요. 근데 그 힐링이 있잖아요. 그 힐링의 시간. 야, 이 문어도 이렇게 사람이랑 품에 안겨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몸 만감이 교차해요.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관리자들 힘드실 거잖아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다큐 1시간 반 정도도 안 되니까 보시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뭐랄까 스몰 스텝을 통해서 또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각자의 또 삶에서 뭔가 작은 기쁨, 성취감을 계속 좀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또 중독돼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좀 오늘부터 일기도 쓰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왜 근데 특히나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왜 유지를 못했을까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실제로 저자분께서 이제 노트를 그러니까 기록한 것들 들고 다니셨다. 네. 그게 뭐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다니셔서 체화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좀 나름의 노하우가 있구나. 이게 있는 것 같고.